대부분 모르고 있는 채로 지내시다가 이제 증상이 발견돼서 병원에 가시면 이미 전이가 된 상태에서 많이 발견되기도 하고, 진료를 보다 보니 이제 환자분들이 난소암을 진단을 받거나 가족들이 진단을 받으면 뭔가 자료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근데 저 혼자 준비하기 너무 역부족이라 교수님 모시고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부인암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에 영상을 보시다 보면 이거 뭐 결론이 없는 거 아니야? 하지만 오늘 영상 시리즈는 정말 최대한 열심히 준비를 했고 이제 궁금하신 거 최대한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난소암에 대한 기사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난소암이 뭘까? 난소가 도대체 어디 있는데 암이 생기는 걸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조차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교수님, 난소암은 어떤 걸까요? 네, 일단은 난소암은 쉽게 말씀드리면 난소에 생기는 암을 통칭해서 말씀드리긴 하는데요. 이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난소암은 실제로는 상피성 난소암이라고 불립니다. 상피성 암은 말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쉽게 생각하면 난소를 싸고 있는 아주 얇은 막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능이 아주 많지 않고 크게 중요도가 실제로는 없지만 여기서 암이 생기면 실제로 무서운 난소암이 생길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상피성 난소암을 요즘은 그냥 난소암이라고 좀 불리는 것 같고요. 임상적으로는 이 상피에 그 껍질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난소암이 조금 생겼다 하더라도 초기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모르고 있는 채로 지내시다가 이제 증상이 발견돼서 병원에 가시면 이미 전이가 된 상태에서 많이 발견되기도 하고, 이렇듯 처음 진단 당시에 꽤 진행해서 많이 진단되는 난소암이 상피성 난소암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난소암이 무섭긴 한데 뭔가 어떤 진단 방법으로 진단을 할 수 있냐고 물을 것 같아요, 환자들이. 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얘기를 해줄까요? 이렇게 뭐 주변 본인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난소암을 진단받으면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안내해 드리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먼저 아셔야 될 것은 난소암은 조기 진단이 어렵고, 가장 큰 이유는 그 일반적인 병의 진행하고 조금 다르게 병이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장기에 암이 생기게 되면 그 장기가 붓고 커지겠죠. 그러면 실제로 환자분들은 그때 초기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을 가실 시간을 놓쳐서 조금 시간이 지체하게 되면 그 주변으로도 파종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병이 커지면서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는 있으나, 이러한 상피성 난소암은 그런 식의 진행이 아니라 병이 아주 작을 때 이미 형성되고 나서 여기저기 복수를 타고 복막으로 내지는 상복부로 흘러 들어갑니다. 병은 실제로는 여기저기 많이 퍼져 있지만 이 병변 하나하나의 자체가 되게 현미경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초음파, CT, MRI, 다른 여러 검사에서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 수년 계시다가 전체적으로 이것들이 같이 커지면서 갑작스럽게 증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여러 임상시험을 통해서 이 난소암을 조기 진단하고 그 조기 진단함으로 해서 난소암 전체적인 생존율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려는 그런 임상시험들이 많았는데요. 대부분 큰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난소암은 조기 진단이 어렵거나 거의 잘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 검진을 하다가 난소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간혹 있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조기 검진이 좀 어렵다라고 제가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생각해 그럼 난소에 혹이 있으면 다 암이랑 연관이 있을까요? 가 물음표일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단순 낭종 아니면 자궁내막증 이런 게 있으면 솔직히 자궁내막증 같은 경우는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 선생님 저 이거 계속 두면 암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특정 초음파에서 뭐가 보였다고 치면 그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암으로 변한다라기보다는 만약에 진짜 그게 암이었으면 처음부터 암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영상검사와 최종 조직검사가 차이가 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영상검사에서는 암이 의심이 되진 않았지만 수술해 보니 암인 경우도 있고, 마치 이것을 그전에는 암이 아니었다가 암으로 발전했다라고 해석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이 또 마찬가지로 수술 전에 영상검사에서 암이 의심이 됐지만 최종 조직검사에서 암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난소암의 특성이 하나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위암이나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조직 진단이 먼저 되고 나서 어떤 질환이 확정되고 수술에 들어가서 실제로 수술 전과 수술 후에 어떤 병리 결과의 차이가 없는데, 난소암은 골반 깊숙한 곳에 있고 따라서 조직 검사가 어렵고, 조직 검사하다가 뭐 난소의 물혹이 터지는 경우 내지는 주변 장기를 이렇게 잘못 찔러서 뭐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수술 전에 조직 검사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술 전에는 다 추정 진단이고 최종 조직 검사를 확인을 해야 정말 난소암이다 아니다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1년마다 검진 오시는 분이 중에 어떤 분들은 가족력이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저는 이래서 조금 더 자주 검사를 하고 싶어요 하고 정말 3개월마다 네.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조금 더 자주 검사를 받으면 좋을까요? 현재까지는 이 난소암은 조기 진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렵다, 매우 힘들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난소암이 아주 잘 걸리는 집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브라카라는 그 난소암 내지는 유방암이 잘 걸리는 그런 유전적 소인이 있는데요. 그러한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이라면 실제로는 살면서 난소암 내지는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많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환자분들을 이론적으로는 초음파나 여러 가지 피검사를 아주 촘촘하게 해서 초기에 발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예방적 절제술 밖에는 현재로서는 이 효과적인 전략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이거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음파나 어떤 피검사를 통해서 최소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어떤 관찰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는 네. 그 가이드라인이 제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영상 보고 6개월마다 그래도 검진을 받으시겠네요. 근데 아무리 6개월마다 해도 그분들은 2, 3개월마다 네, 오실 거기는 걱정을 해요. 많이 네, 하십니다. 맞아요. 네. 많이 걱정하셔서. 그래서 우선은 첫 편으로는 난소암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솔직히 난소암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부분은 아닌데 이제 차근차근 궁금해하시는 거 또 나머지 영상에서 풀어가겠습니다.